저기 광명역 KTX역에서요. 예. 그 손님을 태고 그 KTX역을 들어갔는데 네. 주정차 돼 있던 차가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거든요. 예. 그런데 그게 혹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. 아,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? KTX역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고요. 예, KTX역 앞에서 이제 그 뭐 버스 들어가는 차선, 택시 들어가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 차로가 비어 있는 버스 차로 그 가차선 손님이 내린다고 해가지고 예. 가차선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 가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예.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출발을 하다가 제 그 호미 뒷문짝하고 후렌다를 그 반바하고 네. 다 긁어버렸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나 네. 궁금하기도 하고 네. 그래서 그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그쪽하고 이야기는 좀 나눠보셨나요? 아 저기 통화는 했는데 뭐 글쎄요 지금 뭐 그거는 일단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뭐 큰 얘기는 없는데 예. 지금 저는 병원에 있는데 아. 병원에까지 아직 연락이 안 해요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경찰서에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. 지금 진단서를 가지고 갈까 하고 있는데 예. 그 오늘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통화를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연락처는 주고받으셨고 몸 상태는 어떠세요? 아, 몸은 지금 치료 그냥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 빠른 회복을 빌겠고요. 자, 강문혁 변호사님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강문혁 변호사입니다. 예, 예. 아,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거죠? 예, 예. 많이 안 다치셨으면 하는데요. 예. 지금 당시 상황을 제가 사실 뭐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화면으로 본 게 아니어서 좀 당시 상황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예, 예. 예, 선생님이 운전하시던 그 택시는 직진 중이었던 건가요, 그러면은? 그렇죠. 직진으로 들어가는 중이었고요. 들어가는 중이셨고, 그 광명역에 네. 있는 그 택시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? 예, 택시 승강장으로는 저기 이 손님이 급해가지고 한 시간이 5분밖에 네, 안 네. 남았습니다. 좀 기사님 이 차 좀 타게 부탁 좀 드립니다. 그러면서 예. 빨리 좀 가주세요 해가지고 예, 예. 이제 진짜 좀 부지런히 갔어요. 아, 예, 예, 예. 갔는데 그 KTX를 일단 진입로 그 안을 들어갔는데 예. 그 차들이 서 있는 그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 버스 그 쓰려고 약간 들어가게 홈파해 가지고 그 버스 승강장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 거기에 서 있던 택시가 갑자기 좌회전을 갑자기 예. 예 나왔는데 아, 제가 발견을 할 수 없을 그 저 시간에 나온 거예요. 제 뒷문짝하고 뒤에 후렌다하고 반바가 문짝을 갈 정도로 이렇게 확 저기 돼 버렸어요.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면 선생님 차량은 말하자면 차선을 유지해서 직진 중이셨고 예, 예. 그 그냥 상대방 차량은 갑자기 출발하려고 나왔던 거고. 예, 출발하려고 말하자면 차선을 왼쪽 차선으로 급 변경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급변경도 아니죠. 뭐 아무튼 변경하면서 나오려고 네네. 핸들을 틀었는데 예. 제 차를 못 보고 그냥 나왔던 거죠. 그래서 충돌 부위는 그 뒷 휀다 부분, 예, 저기 그렇죠. 뒤에 휀다하고 뒤에 문짝이요. 문짝. 예. 예, 그러면은 예, 문짝까지. 문짝을 갈 정도예요. 아, 그러면은 꽤나 그리고 후렌다 치고 반박까지 다 긁어져 버린 거죠. 충격이 완전히. 꽤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일단은 그 과실 비율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예. 그 수많은 교통사고 상황을 유형별로 나눠서 과실 비율을 좀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정형적으로 분류를 해서 예,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.
일단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이제 선행 차량, 그러니까 선생님 차량 같이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오른쪽 차선에서 똑같이 직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서 들어왔을 때, 들어와서 충돌 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 그 차선을 갑자기 변경해서 들어온 차량의 과실 비율을 7로 보는 사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그 사안도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선행 차량일 경우에도 이렇게 과실 비율을 7로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선생님 사안은 오히려 선행 차량도 아니고 선생님 뒤쪽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뒷문을 충격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저는 이제 제 판단으로는 선생님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최소한의 기준점은 그 정차에 있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% 이상의 과실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.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70% 과실이라는 거는 선행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왔을 때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선생님이 먼저 선행해서 직진하고 있는데 와서 받은 거잖아요. 진로를 차가 충돌을 출발을 했으니까. 저도 생각하기에는 뭐 8대 2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저도 근데 선생님 이제 이게 뭐 100%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. 그 선생님이 지금 좀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은 선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직진하던 차량을 추돌했을 때도 70%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안은 그보다도 더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8대 2, 9대 1, 뭐 이런 정도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과실이 상대방 차량에 인정되지 않나. 근데 이제 저쪽에 그 차량 예를 들면 가해자 차량 저쪽 출발했던 차 그 회사에서는요. 그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뭐 그래야 일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교통사고라는 거는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손해배상 책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, 근데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택시든 일반 승용차든 다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. 택시는 공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것과 사실 형사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건 또 별개거든요. 별개지 않아요? 별개입니다. 별개인데 아마 그쪽은 뭐 추측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뭐 조사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. 뭐 그러면은 경찰이 어쨌든 교통사고 발생하면 조사하지 않습니까? 뭐 사고 발생 경위라든지 당사자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러면은 좀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좀 도움을 얻지 않을까 하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법적으로는 어쨌든 이 교통사고의 형사적인 측면과 민사적인 측면은 뭐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꼭 경찰에 신고 안 하셔도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서로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.